캐나다 국방 조달 최고 결정권자가 나토 혈맹인 독일 제쳐두고 한국 거제도 하나오션 사업장을 이례적으로 방문했습니다. 6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교체 사업에서 한국이 독일 제치고 수주할 가능성 제기되며 이는 단순 방산 수출 넘어선 사건이에요. 이 60조 원 잭팟이 터진다면 한국 방산 지형이랑 투자 포트폴리오 기준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거제도에서 대한민국 운명이랑 투자자 자산 가치를 결정지을 거대한 심해 전쟁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한화오션 승리 시나리오랑 외교적 장벽 부딪혔을 때 대비책을 심층 분석합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CPSP 60조 원 중에서 실제 잠수함 건조 비용은 약 20조 원이며 나머지 40조 원은 MRO, 유지, 보수 운영 비용입니다. 프린터보다 잉크에서 돈 벌듯이 잠수함 판매는 20에서 30년간 부품 교체랑 성능 업그레이드 보장하는 연금형 수익 모델이에요. 잠수함은 심해에서 작전하는 초정밀 기계로 정비주기 짧아서 장기적인 현금출에 유리합니다. 하나오션 입장에서 이 사업은 이회성 수주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회사 재무 안정성 보장하는 핵심 먹거리죠. 투자자는 단기 영업이익보다 30년 이상 지속될 MRO 사업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 방산 애널리스트가 설명했습니다. 잠수함은 프린터예요. 본체 팔아서 20조 원 벌고 잉크 팔아서 40조 원 더 버는 겁니다. 진짜 돈은 사후 관리에 있어요. 잠수함이 왜 정비를 자주 하냐고요? 심해 300m 이상 잠수하면 엄청난 수압 받습니다. 부품 마모가 심해요. 6개월에서 1년마다 도크 들어가서 점검받아야 해요. 한 한화오션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잠수함 한 척 정비하는데 억 단위 돈 들어갑니다. 20년 운용하면 정비비만 조 단위예요. 캐나다가 잠수함 10척 주문하면요. 20년간 정비 계약도 함께 따라옵니다. 이게 40조 원입니다. 하나오션한테 30년 연금 보장해 주는 거죠. 하나오션 장보고 3 잠수함은 세계 최초로 리튬 배터리 탑재해서 디젤 잠수함 중 최고 자막 능력 자랑합니다. 기존 납축전지 잠수함이 구형 폰이라면 리튬이온 잠수함은 최신 스마트폰과 같아서 한 번 충전으로 3주 이상 작전 가능해요. 핵잠수함 보유할 수 없는 캐나다한테 원자력 잠수함에 가장 근접한 성능내는 한국산 잠수함은 매력적인 대안입니다. 경쟁자인 독일 모델은 아직 설계도상 차세대 모델인 반면 한국 모델은 이미 실전 배치돼서 검증 완료됐죠. 캐나다 장관이 직접 잠수함 내부 확인하며 기술력이랑 실전 성능에 대한 확신 가졌을 겁니다. 한 잠수함 전문가가 찬사했습니다. 리튬 배터리 잠수함은 게임 체인저예요. 납축전지는 이틀에 한 번씩 충전해야 하는데 리튬은 3주 버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적 해역 잠입해서 3주 동안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납축전지는 이틀마다 수면 올라와서 충전해와서 충전해야 해요. 그때 들키면 끊깁니다. 한 한국 해군 장교가 자랑했습니다. 장보고 3은 한 번 잠수하면 3주 동안 안 떠올라요. 적이 우리 못 찾습니다. 독일 잠수함은요? 아직 설계도만 있어요. 실제로 만든 적 없습니다. 한 캐나다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독일은 그림 보여줬어요. 한국은 실물 보여줬습니다. 어느 게 믿음직합니까? 한국 방산은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물건 공급한다는 납기 준수 능력에서 독보적인 신뢰 얻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최근 각종 프로젝트에서 잦은 납기 지연으로 신뢰 잃고 있는 상황이에요. 노후 잠수함으로 전력 공백 심각한 캐나다한테 빠른 인도는 거부하기 힘든 핵심 조건입니다. 최고 수준 기술력에 정확한 납기까지 보장하는 한국은 구매자 입장에서 최적의 파트너죠. 한화오션 자동화 설비랑 생산 능력은 캐나다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증언했습니다. 독일한테 탱크 주문했어요. 3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한국한테 주문했더니 1년 만에 왔어요. 독일 라인메탈이 약속 못 지켜서 폴란드가 한국으로 갈아탔습니다. 한 호주 국방부 관계자도 비슷한 얘기했어요. 독일 잠수함 주문했는데 5년 넘게 안 와요. 한국은 약속 지킵니다. 캐나다 현재 잠수함이 1990년대 구형입니다. 곧 퇴역해야 해요. 빨리 새 잠수함 받아야 하는데 독일은 10년 걸린다고 합니다. 하나오션은요? 5년이면 된다고 했어요. 한 캐나다 해군 제독이 말했습니다. 우리 잠수함 낡아서 물새요. 빨리 교체 안 하면 전력 공백 생깁니다. 납기가 생명이에요. 한국이 이 점에서 압도적입니다.
기술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나토 핵심 멤버이자 캐나다 오랜 혈맹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배경 가졌습니다. 독일은 보안이랑 상호 운용성 이유로 나토 회원국 아닌 한국한테 잠수함 사업 넘겨줄 수 없다고 로비하고 있어요. 잠수함은 국가 최상위 기밀 자산이기에 작전 시스템 통합 문제는 한국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외교적 장벽입니다. 전문가들도 기술은 한화가 앞서지만 정치는 독일이 유리하다고 평가하며 수주전의 최대 변수로 지목하죠. 한화오션은 이런 외교적 열세 극복하려고 경제적 실리 앞세운 전략 구사하고 있습니다. 한 독일 국방부 대변인이 경고했습니다. 한국은 나토 동맹 아닙니다. 잠수함 작전 정보 공유 못해요. 보안 위험 있습니다. 나토는 회원국끼리 무기체계 공유합니다. 독일 잠수함 쓰면 나토 다른 나라 잠수함이랑 통신대우 정보 교환돼요. 한국 잠수함은요? 독자 체계입니다. 한 나토 관계자가 우려했습니다. 한국 잠수함 쓰면 캐나다가 나토 작전에서 소외될 수 있어요. 이게 독일이 쓰는 카드입니다. 한 캐나다 정치인이 고민했습니다. 기술은 한국이 좋아요. 근데 우리 나토 회원국입니다. 동맹 관계도 중요해요. 한국한테는 이게 가장 높은 벽입니다. 기술로는 못 넘는 정치의 벽이죠. 캐나다는 국방비 지출을 자국 경제 활성화 투자로 연계하는 산업기술 혜택 정책 중요시합니다. 한화오션은 캐나다 현지 강소기업 10여 곳이랑 MOU 체결하며 구체적인 현지 생산 및 일자리 창출 계획 제시했어요. 단순 납품 아니라 현지의 잠수함 유지 보수 기지 건설하겠다는 제안은 캐나다 정치인들한테 매력적인 표심 공략 카드입니다. 독일이 나토리 의리 내세울 때 하나는 경제적 실리, 지갑을 채워주겠다고 호소하며 차별화했죠.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 방문은 무기 성능뿐 아니라 경제적 파급 효과 중시하는 캐나다 의중 보여줍니다. 한 한화오션 임원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에 공장 짓겠다고 제안했어요. 일자리 5,000개 만들어 드립니다. 캐나다 정치인들한테 일자리가 뭡니까? 표입니다. 한 캐나다 의회 의원이 환호했습니다. 한화가 우리 지역구에 정비기지 짓겠다고 해요. 일자리 1,000개 생깁니다. 우리 지역 경제 살아납니다. 독일은요? 독일 본사에서 만들어서 캐나다로 보내겠다고 했어요. 캐나다한테 일자리 안 줍니다. 한 캐나다 경제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60조 원 쓰는데 그 돈이 독일로 가면 캐나다 경제에 아무 도움 안 돼요. 한국은 그 돈으로 캐나다에 공장 짓고 캐나다 사람 고용합니다. 한화오션이 현지 부품사 10곳이랑 협력 계약 맺었어요. 캐나다 중소기업들도 먹고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수주 성공 시 한화오션은 단순 조선사 아니라 글로벌 톱티어 수준 토탈 디펜스 솔루션 기업으로 재평가 받을 겁니다. 한화오션 선체, 한화시스템 전투 체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이 결합해서 그룹사 전체 매출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네요. 껍데기부터 핵심 부품까지 모두 한화 계열사가 독점 공급함으로써 수익성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경기 민감주인 조선에서 고부가 가치 방산주로 멀티플이 상향 조정되는 리레이팅의 결정적 계기 될 거죠. 한화오션은 로키드 마틴 같은 글로벌 방산기업 위상 꿈꿀 수 있는 발판 마련하게 됩니다. 한 증권 애널리스트가 흥분했습니다. 한화오션 PER 지금 5배예요. 수주 성공하면 15배 갑니다. 조선주 아니라 방산주로 재평가받는 거죠. 하나그룹 전체가 뜁니다. 한화오션이 잠수함 만들면 한화시스템이 소나랑 전투체계 납품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 만듭니다. 한 한화그룹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잠수함 한 척에 한화 계열사 3곳이 들어가요. 매출이 그룹 전체로 퍼지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이유죠. 한화오션만 사는 게 아니라 한화그룹주 전체를 사는 겁니다. 한 펀드 매니저가 조언했습니다.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세트로 사세요. 수주 성공하면 셋 다 뜁니다. 만약 독일한테 패배해서 수주 불발된다면 선반영된 기대감으로 인해 단기 주가 충격은 불가피할 겁니다. 나토의 벽 넘지 못했다는 평가는 향후 북미, 유럽 시장 진출에 대한 회의론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수주 실패가 한화, 독보적인 잠수함 기술력, 해자 훼손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캐나다 외에도 폴란드, 필리핀 등 잠재적 시장 존재하니까 기술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죠. 투자자는 실패 가능성 염두에 두고 냉정하게 리스크 관리해야 합니다. 한 투자 전문가가 경고했습니다. 캐나다 수주 확정 아닙니다. 독일이 정치적으로 유리해요. 실패 가능성 40% 봅니다. 만약 독일이 가져가면요? 한화오션 주가 20% 빠질 수 있습니다. 기대감에 미리
오른 게 많거든요. 한 증권사 리포트가 분석했습니다. 수주 실패 시 목표가 30% 하향 조정 불가피합니다. 근데 기술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한 방산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캐나다 놓쳐도 괜찮아요. 필리핀이 잠수함 8척 발주 준비 중입니다. 폴란드도 관심 있어요. 한화오션 리튬 배터리 잠수함은 세계 최고입니다. 캐나다 하나 놓친다고 기술 가치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한 펀드 매니저가 조언했습니다. 수주 실패해도 패닉셀 하지 마세요. 기술은 살아있으니까 다른 기회 옵니다. 한화오션에만 몰빵하는 것보다는 방산 섹터 내에서 포트폴리오 분산하는 해지 전략 필요합니다. 이미 실적 내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나 에라 이지넥스원, 현대 로템 등으로 투자 다각화해야 해요. 잠수함 사업은 호흡 긴 프로젝트니까 단기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기술적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그룹주를 하나의 방산 세트로 묶어 관리하고 관련 뉴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죠. K방산 전체가 성장하는 국면이니까 섹터 전반에 걸친 투자가 안정적인 수익 가져다 줄 겁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가 조언했습니다. 한화오션 3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0%, 에라 이지넥스원 40%로 분산하세요.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는 겁니다. 한화오션이 실패해도 한화에너로스페이스는 K9 수출로 잘 나가고 있어요.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설명했습니다. 방산주는 섹터로 접근해야 해요. 개별 종목 리스크 크거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한테 K9 천문 팔았습니다. 실적 확실해요. 에아이지넥스원은 천공 방공 미사일로 중동 시장 공략 중입니다. 한 펀드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K방산 전체가 뜨는 장세예요. 한 종목만 사지 말고 여러 종목 분산 투자하세요.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을 관심 종목 리스트에 등록하고 주가 흐름 주시하세요. 캐나다 CPSP, 현지화 전략 등의 키워드로 뉴스 알림 설정에서 현지 여론이랑 협력 소식을 빠르게 파악하세요. 캐나다 현지 매체 보도는 수주 확률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퍼즐 조각이니까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포트폴리오 쏠림 현상 방지하려고 타 방산 대장주를 적절히 섞어 리스크 분산하세요. 단순한 응원 넘어 자본 흐름이랑 내 계좌 연결고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한 개인 투자자가 노하우 공유했습니다. 저는 구글 알림이에 캐나다 잠수함, 한화오션 키워드 설정했어요. 뉴스 뜨면 바로 알림 와요. 정보가 돈입니다. 빨리 아는 사람이 먼저 삽니다. 한 증권사 직원이 조언했습니다. 캐나다 디펜스 뉴스 사이트 북마크 해두세요. 현지 여론 파악할 수 있어요. 캐나다 언론이 한화오션 긍정적으로 보도하면 수주 확률 올라가는 겁니다. 한 투자 유튜버가 팁 줬습니다. 한화그룹주 3종목 관심 종목 넣고 매일 아침 체크하세요. 동시에 움직이는 패턴 파악할 수 있어요. 한화오션 오르면 한화시스템도 따라 오릅니다. 이 상관관계 알면 매매 타이밍 잡을 수 있어요. 한 재테크 커뮤니티 회원이 경험담 남겼습니다. 작년에 폴란드 K9 수주 뉴스 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서요. 3개월 만에 50% 올랐습니다. 이번 수주전은 한국 방산 시스템이 선진국 문턱 넘을 수 있는지 시험하는 거대한 무대입니다. 독일은 믿음직하지만 한국은 매력적이라는 기류 형성되고 있으며 이게 확신으로 바뀌면 역사가 새로 쓰일 거예요. 한화오션이 제시한 리튬 배터리 잠수함은 원자력 잠수함 없는 국가들한테 가장 강력한 대안입니다. 방산 수출은 이제 기술 넘어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는 복합적인 영역으로 진화했죠. 캐나다 선택은 시간 문제일 뿐 한국 기술 가치는 안 변하니까 투자자한테는 기회가 될 겁니다. 한 국제 정치학자가 분석했습니다.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 선택하면 나토 비회원국이 나토 국가한테 첨단 무기판 첫 사례예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다른 나라들도 한국 방산 쳐다봅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가 흥분했습니다. 캐나다 수주하면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전부 줄 섭니다. 도미노처럼 터져요. 60조 원이 시작일 뿐이에요. 뒤에 수백조 원 시장 열리는 겁니다. 한 경제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2030년까지 K방산 수출 200조 원 넘을 겁니다. 캐나다가 그 출발점이에요. 한국이 조선 강국에서 방산 강국으로 변신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한 산업부 관계자가 자신했습니다. 우리 기술 세계 최고예요. 이제 정치만 넘으면 됩니다.
60조 원 수주 시나리오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 방산 지형이랑 투자자 자산 가치는 획기적으로 변화할 겁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단기 호재 아니라 30년 연금형 수익 보장하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이에요. 기술이랑 경제 논리로 무장한 한국이 전통 강호 독일 꺾는다면 이는 한국 제조업 쾌거이자 투자 기회입니다. 변화의 파의 파도 읽고 미리 준비하는 투자자만이 미래 불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거제도에서 벌어지는 심해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